네, 안녕하세요. 네, 좀 얼굴은 좀 거칠거칠하고 뭐 수염도 안 깎고 또 머리도 너풀거려갖고 지금 밤인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. 예, 저는 뭐 사전 투표 오늘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역대 최고라고 하듯이 줄이 뭐 한 200m 정도 뭐 이렇게 하여튼 굉장한 많으신 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시더라고요. 예. 뭐 오늘 평일임에도 이렇게 17.6% 나왔죠. 내일은 아마 20% 넘기지 않겠습니까? 사전 투표로 뭐 거의 한 40% 정도가 투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선거일 당일날 진짜 40% 50%가 된다면 뭐 사상 초유의 투표율이 될 것 같습니다. 한 80% 정도는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생각하기 때는 그래요. 80%가 넘어가면 이재명이 아마 당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70% 이하라면은 아마 이재명이 패배할 겁니다. 한 77% 정도 투표율이 오면은 굉장한 박빙 승부가 예상됩니다. 저는 뭐 제가 뭐 여론 분석이나 뭐 이런 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그 삶을 살아왔던 어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? 예. 경험상으로 보면은 과거 우리 독재 시대 때는 말이죠. 예, 주로 이제 그 정경유착이 많았잖아요.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가 이렇게 예? 유착이 돼가지고 그 막 투표를 뭐 주로 서민들이나 이런 좀 없는 사람들이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막 일부러 막 투표일날 일도 시키고 막 없는 일도 시키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투표 참여를 가급적이면 못하게 하려고 했었죠. 예. 그래서 이제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냥 사실 그렇거든요. 좀 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아유 누가 된들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오겠니 해가지고 투표를 잘 참여를 안 합니다. 예. 그러나 이 어떤 똘똘 뭉쳐서 이번에 꼭 투표를 해서 어떤 우리 뭐 민생이나 서민들을 생각하는 리더를 뽑아야겠다 이런 게 강렬해지고 또 어떤 위기 의식을 느끼면은 투표를 참여를 많이 하죠. 예. 그런 좀 성향이 있었어요. 시대가 뭐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은 그 과거의 우리 습관 뭐 이런 것들이 뭐 한꺼번에 달라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말 무조건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. 물론 이제 뭐 저는 1번 이재명이지만 또 2번 윤석열 뭐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마 투표를 꼭 하시는 게 자기 지지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. 예. 아니 뭐 사실 무슨 얘기 뭐 할 게 뭐 있겠어요.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이런 격변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를 진짜 뽑아야 될까요?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뭐 세계 경제도 그렇지만은
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우리 참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고 눈시울을 좀 적시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여러분,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이재명과 윤석열 중 누가 도망갈 것 같습니까? 느낌상. 임진왜란 때 선조는 진짜 피난해버렸고, 이승만이는 아예 그냥, 물론 적의 탱크가 못 넘어오게 하려고 한강 대교를 폭파했습니다만, 그로 인해서 그 수백만의 그 서울 시민들, 피난민들이 피난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? 자기만 도망갔잖아요. 한강 대교 폭파시키고. 네. 반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에서 뭐 피난처를 뭐 알선을 해주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무장을 했다고 합니다. 우크라이나의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뭐 방탄복 입고 하여튼 무장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도시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수많은 그 뭐 스포츠 영웅들, 뭐 복싱 챔피언, 뭐 축구 선수 많은 이런 분들이 스스로 참전을 해서 실제로 많이 진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전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비교되지 않습니까? 우크라이나인은 굉장히 그 지도력도 있고 굉장히 어떤 그 자기 자긍심도 강하고 아주 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. 예. 그 고르바초프까지, 후르시초프, 고르바초프, 뭐 소련의 그 지도자들 다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대요. 뭐 그 이후로 이제 고르바초프 이후로는 엘친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우크라이나인이 아니고 이제 소련 뭐 그쪽에 분들이 이제 했는데, 지금 푸틴 같은 사람은 거의 독재자, 장기 집권 독재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도 뭐 그쪽 잘 모른다마는 그 러시아 접경 지역 아닙니까? 우크라이나, 폴란드가.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핀란드가 접경 지역이죠. 그래서 바다로 가려면은 이제 그 크림반도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과거에도 한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번에 전쟁의 목표는 그 흑해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흑해. 바다 쪽으로 하여튼 자기들도 접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핑계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인가요? 그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입을 신청을 하려 했고, 예를 들어서 나토라면은 이제 미국, 유럽이 서유럽 쪽이 같이 연맹해서 동유럽이나 러시아하고 이렇게 맞서는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자기 그 러시아 접경 지역이 이제 나토 가입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그 서방 세력이 바로 그 접경 지역에 있어서 마치 우리 한반도가 이 통일이 되면은 중국, 러시아가 바로 서방 진영 쪽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김일성을 이렇게 밀어줘가지고 거기에 어떤 뭐 교두보를 싼 거 아니겠습니까? 우크라이나가 막 소련에 저렇게 러시아에 침공이 되면은
아마 우리 한반도에도 절대 통일은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. 적화 통일은 또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남한의 주도로 통일이 되면은 바로 이제 접경 지역이 중국, 러시아의 접경 지역에 우리 서방 세력하고 연합한 세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예, 그런 어떤 이제 것으로 전쟁을 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찌됐건 우크라이나 국민들 막 지금 영상들 뭐 러시아 군인들한테 저항하는 뭐 어떤 어린 소녀의 영상도 있고 뭐 또 러시아의 그 이제 우크라이나에 투항한 러시아 병사를 또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그런 영상들 많이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그 수도를 무장을 한 채 방해하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거부할 뭐 권리가 없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. 기꺼이 조국을 위해서 항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겠다. 막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지금 많은 그 격려와 뭐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의 지도자 리더가 정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가 누구일지,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이라면 그 두 분들은 어떤 걸 택할까요? 도망갈까요? 뭐 제가 이재명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은 같이 항전할 것 같아요. 윤석열은 도망갈 것 같아요. 제 느낌상. 물론 뭐 저하고 또 다른 쪽을 지지하시는 분은 뭐 돼지는 돼지만 보인다 또 이런 말씀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.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국가.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면 그 잘 아는 전문가 두뇌를 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우리나라가 IMF를 왜 맞았는지 아시죠? 물론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어떤 공이고 치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금융실명제와 OECD 가입을 금융실명제 때문은 잘 모르겠어요. 그것도 아마 뭐 재화자금을 양성한다고 해갖고 이제 전격적으로 실시를 한 건데 그런 것이 돈이 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지 않느냐. 그러니까 어떤 변화라는 것은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 꼭 그런 부작용이 온다는 것이죠. 가장 이제 잘못한 게 OECD 가입을 너무 그냥 준비 없이 한 거예요. OECD 선진국에 물론 가입한 게 공이 이제 지금은 됐지만은 그 대가는 IMF라는 참혹한 어떤 그것을 치렀지 않습니까? 대가를. 그러니까 OECD를 가입하면 뭐 한국의 금융시장을 뭐 완벽하게 개방을 해야 한달지 여러 가지 그 OECD 국가로서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. 그렇다면은 그런 선진국의 그것을 같이 놀라면 뭔가 수준이 우리도 거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같이 놀아야죠.
그 수준도 안 되는 애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? 왕따 당하고 몰매 맞지요. 그래서 뭐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이 그 준비 없이 아주 막 전격 개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해외 투기 자금들이 교란이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금융의 침공이라고 할 수도 있죠. 당시 우리나라가 그렇게 실물 경제에서 산업 경제에서 그렇게 뭐 적자를 보거나 막 수출도 잘 되고 있을 때고 뭐 그럴 때였어요. 그러나 금융이라는 게 침공이 들어와서 교란을 해버리니까 흑자부도한 데도 많았고요. 당시에 아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. 그래서 리더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브레인들을 갖다 써도 그리고 리더가 정확하게 뭘 잘 모르면은요,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그 이익, 사리, 사욕에 눈이 멀어가지고요,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. 조선 말기에도 그 왕이 이제 영조, 정조 시대를 거쳐가지고 영조, 정조가 그래도 조선 후기에는 굉장히 강하고 부국 강병을 위해서 부국 강병 그다음에 우리 그 민생을 위해서 굉장한 그 개혁 정치를 했던 왕이거든요. 그런데 정조가 사대부들 기득권들을 너무 견제를 많이 하면서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. 정조 독살설도 있었죠. 그리고는 사대부들이 정말 그 왕이 적자를 안 남기고 가버리니까 뭐 왕가에 뭐 피가 있는 저기 어디서 농부노하고 있는 뭐 철종인가 막 이런 사람들 들다가 왕에 앉아놓고 권세 정치를 합니다. 세도 정치죠. 안동김씨, 뭐 풍양조씨 해가지고 풍양조씨는 이제 거의 그 외척들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부인, 그러니까 저기 농부하고 있는 애 데려다가 왕으로 앉혀놓고 그 베스라치가 자기 딸을 결혼시켜놓고 왕비를 만들어가지고 실권을 다 장악하는 그런 세도 정치죠.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가 쇠하고 결국은 일본 뭐 열강들의 침략에서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먹히게 됐지 않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좀 뭐 그 마초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. 좀 남자답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. 또 뭐 술도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그러니까 좀 친근감도 있게 보여요. 그러나 그에게 리더의 자리를 주면 제 생각에는요. 그 측근 정치 이게 하나의 조선 말의 세도 권세 정치하고 똑같은 거예요. 그리고 막 그 처가의 어떤 막 그런 막 주술사 막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인맥으로다가 나라의 길흉을 굿으로 오늘이 기일 맞니? 오늘 아니면 그러면 그 행사 내일로 미뤄 막 이렇게 이런 굉장한 그 나라 그 위험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외로 점이나 무당, 뭐 사주, 관상 이런 거 많이 봅니다. 예, 많이 봐요. 그래서 그런 쪽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런 점 정말 매우 우려가 됩니다. 두 번째, 이재명은 아마 굉장한 민생 서민 정치를 할 겁니다.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.
그가 성남시장 또한 경기지사를 하면서 그 민생을 살피는 그런 행정을 많이 했어요.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잘못 지은 사람들 취조하고 수사하고 뭐 기소하고 뭐 감옥에 보내고 뭐 이런 건 평생 해왔지만 그런 행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그들이 말하는 그 전문가한테 그건 의견을 들어서 맡기겠다 이렇게 가겠죠. 그게 대통령이 리더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제시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밑에 실무진 옛날로 따지면 재상들은 탄관오리가 되고 사리사욕이 되고 세도정치, 권세정치를 할 것입니다. 절대 민생정치, 서민정치는 꿈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물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, 저는 문재인 정부,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잘못된 것은요, 그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그 운동권 출신들을 너무 중용시키고 대거 기용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들을 뭐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. 그들은 사회의 정의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쟁해왔던 민주투사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도 안 해보고 사회적으로 취업이 안 되니까 사회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. 이런 사람들의 행정을 맡아놓으니까 모든 정책이 삐끗삐끗합니다. 그러나 이재명은 운동권 출신은 아닙니다. 제가 알기로 이재명이 집권하면 그렇게 운동권을 많이 등용하지 않을 겁니다. 물론 그 안분 비례적으로 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고 공헌했던 운동권들에게도 어느 정도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할당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지만은 노무현과 문재인은 너무 그쪽으로 쏠려버렸어요. 인사에 있어서. 정말이면은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운동권을 어디 깜빵 한번 갔다 오지 않으면은요, 그 어떤 임용을 할 수도 없고 사람 취급도 안 해줬어요. 저는 그것이 정책 실패의 가장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이재명은 운동권이 아닙니다. 그리고 이재명을 사회주의자,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정말 속아 웃을 얘기입니다. 이재명은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. 그 처절하게 살아오면서 이 자본주의 논리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본주의의 신봉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나 자기의 그렇게 살아온 처절한 삶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그가 최소한의 복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.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그런 복지는 해줘야 된다. 국가가 의무다.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이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한다.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. 그런 자유시장 경쟁에서 이겨서 부를 누리고 이런 분들에게 부를 조금 나누기 위해서 증세에 좀 협조해 달라. 뭐 이런 분이지 어떤 뭐 강제를 하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. 저는 이재명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걸 압니다. 제 느낌적으로. 굉장한
자유시장 경제의 신봉자입니다. 이재명이. 다만 거기에서 오는 불합리한 거나 불공정한 거나 불평등한 것들 있잖아요. 부정의한 것들.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재벌 해체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. 재벌의 그 구조를 개혁하자라는 겁니다. 아니 삼성의 그 회장 이재용 회장이 지분 2% 3% 갖고 전 삼성 계열사를 다 지배하지 않습니까? 이런 그 여러 뭐 그렇게 뭐 상호 수합 거래니 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경영권을 유지하잖아요. 이런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이런 지배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다. 그들은 주주로서 배당금 받고 전문 경영인들이 잘 경영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뭐 이런 합리적 개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재벌을 해체시킨다가 아닙니다. 예, 정말 저도 뭐 많은 걸 모릅니다만은 선거운동에 이렇게 가보면 뭐 저 이재명이 사회주의자, 공산주의, 빨갱이 이러고 있어요. 전혀 아닙니다. 이재명 빨갱이 전혀 아닙니다. 오히려 그는 생각은 우파에 더 가깝습니다. 제 생각에는. 그러나 살아온 그 삶은 좌파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봤던 이 사람들이 참 자기의 어떤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용기와 그다음 용기를 잃지 말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주고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. 부를 뭐 똑같이 나눠갖자가 아닙니다. 절대로 아닙니다. 이재명이. 그럴 사람도 아니에요. 능력 없거나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뭐 몸이 썽썽한데도 어디 아파서 일도 못하면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당신은 그 대가를 치러라 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곡해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후보는 참 이 김건희 씨 우리나라 한국 정서가 젊게도 많이 믿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의존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뭐 영부인으로 이렇게 해야 될지 어찌됐건 이재명의 뭐 또 하나 뭐 특장은 또 뭐 이렇게 실사구시 실용주의라는 거죠. 정조 시대 우리 그 정약용이나 뭐 정약전마 이런 그 실학파들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지 그 뜻을 많이 받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오직 검찰 지금도 지금 윤석열을 보면 굉장히 강압적입니다. 조금 그런 모습에서 좀 끔찍한 생각은 안 드십니까? 정말 어떤 그 세도 정치, 권세 정치, 그 어떤 그 자기 측근 정치. 그리고 한 가지 이재명은 측근이 없어요.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외톨입니다.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그렇지 이재명의 사람들이 없어요. 정치 아시는 분들 중에. 오히려 윤석열이 지금 더 그런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
뭐 윤석열이 뭐 정치 몰입애들 하는데 정치 몰입에는 정작 윤석열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. 어찌됐건 우리 민주주의의 주인 우리 유권자들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.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게 리더를 정했다면 그 리더가 실정했을 때 그 리더만의 잘못이 아닙니다. 그것을 뽑았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투표를 안 하는 것은 누구를 찍든 그것은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닌 너희들의 머슴이요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꼭 투표를 해야 된다.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. 예, 좋은 밤 되십시오.